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조치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에는 배부해드린 서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무국장님께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사무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감사 실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 또는 팀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원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의정팀장입니다. 최경희 의사팀장입니다. 김상균 홍보팀장입니다. 최창숙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민 관리팀장입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 자료로 가름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입니다.
의원님들 대상으로 의회 역량 강화 교육과 상하반기 의정 연수 등을 통하여 2024년도에는 9건, 2025년 4월까지 2건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들 대상으로는 2024년 68건, 2025년 4월까지 27건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5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로 총 81일 회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5년 4월까지 임시회 2회 20일 회기로 조례안 등 58건을 처리하였고 의안 및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의 적시 배부, 7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등 사전 준비로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262개 언론 매체와 의회 홈페이지, 공식 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회 소식과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언론사 의정활동 홍보자료 제공 236건, 의정활동 홍보 영상 제작 개시 48건, 언론 매체 활용 이미지 광고 259건, 39호, 40호 의회 소식지 발행, SNS 채널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평택시 의회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체계적인 의정 정책 지원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69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 지원을 실시하였고 정책 지원 및 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입법 법률 고문을 통해 총 204건의 자문과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총 7건의 정책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책 제안을 통해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자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 과제 발굴 및 입법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 조성 및 의정 지원입니다. 2024-25년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무인경비, 승강기 유지관리 등 의회 청사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지하 샤워실 및 체력단련실, 본관 계단 난간 등 노후 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선을 도모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 시스템, 방송 시스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위원님.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장동주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팀장 여러분께서 이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이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준비에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 의회 사무국이 원활한 의정 활동을 이제 뒷받침하고 행정의 이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이제 한 해 동안 예산의 편성과 집행, 불용 및 명시유월 최소화, 조직 인사 관리, 차량 및 물품 관리 등 각 분야의 성실히 업무에 수행해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리고요. 이번 감사는 이제 단순한 지적을 위한 자리가 아닌 이제 시정 운영의 미비점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좀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과정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이 시민의 뜻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조직 운영과 자산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중심을 좀 면밀히 좀
보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해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이제 인사 운영 시스템 및 기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는데, 우리 최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독립된 지가 인사 독립이 한 2022년부터였죠? 맞나요? 1월부터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인사나 뭐 우리 관련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인사에 관련돼서 혹시? 자체 규정으로는 인사 규칙이 좀 제정이 되어 예, 있습니다. 평택시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임용하는 관련돼서도 인사위원회가 좀 열려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 배치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보직 순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업무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한 거는 뭐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라 그거를 이제 차치하고, 제가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질의를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다가 좀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이 정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지금 정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40명으로 돼 있죠. 그럼 저희가 이제 의사팀이든 의정팀이든 의사팀이든 홍보팀이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가 또 생긴 팀이 관리팀. 관리팀이 있죠. 예. 이제 4개 팀을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 정책팀 의원 정책 지원팀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님들 계시고, 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위원회별로 이제 전문위원들 계시고, 거기에 이제 보조하시는 우리 사무관님도 계시고. 그러면은 이 적절하게 우리 특히 이제 정책 지원실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배치가 잘 돼야지만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이 어떻게 됐든 지원을 좀 해주면서 원활하게 의정 활동이 수행이 될 텐데,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지 여부하고, 기본적으로 순환 보직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승진에 있어서 적절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집행부나 이런 데는 워낙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이 독립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사야 의장님의 권한이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배치나 여러 가지는 또 논의 통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그런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어떤 부서나 어디에 편중돼서 있지 않는지, 그거는 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요.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 아까 정원이 40명이라 그랬는데, 이 휴직을 하시는 직원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공백 기간, 공백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거기에 적절하게 또 투입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정확하게 이 균형 있는, 그런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력 배치가 좀 필요하다. 제 생각은 좀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인력의 이제 구성상 뭐 경력이 많은 직원부터 이제 경력이 적은 직원까지 같이 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각 업무별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여건이고, 그 다음에 휴직 상태가 이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게 이제 바로바로 충원하기 또 어려운 여건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갈까 하는 게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후반기 들어서 그나마 이제 인력 운영 여건이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된 부분들은 임기제 공무원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면서 좀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그 업무들을 좀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더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됐든 보직 관련 규칙이 좀 정확하게 내실화돼서 정비가 좀 있으면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이야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고민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화되고 어떻게 됐든 그 체계화가 돼야지만 비로소 그게 해결이 되는 건데 고민은 어디 부서든 어디든 뭐 어떤 단체든 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에요. 그걸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인사 관련 시스템 정기 진단 또 혹시 그런 거 관련돼서 정비가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평택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물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체 시의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 관리에 대한 뭐 나름대로 시스템화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물품 이제 관리 부분은 이제 뭐 관리 대장을 비치를 하고 또 그다음에 매년 이제 그 시청 회계과 주관으로 해서 물품 관리를 점검하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6월부터 9월 정도로 그 사이에 그 물품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이렇게 등재되는 것들은 회계과에 이렇게 그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등재해서 관리를 하고 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행안부 뭐 관리 지침이나 물품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명문화돼 있는 그런 거가 과연 지켜져 있는지 아니면 그 시스템 전산화돼 가지고 뭐 당연히 회계과에다가 보고는 하겠죠. 우리가 구입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폐기하거나 여러 가지 불용 자산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 폐기하든 아니면 또 매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이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으로 평택시나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 관련 자체가 매번 반복되는 지적인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져 있고 이 규정은 있는데 시스템화 전에 이제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는 워낙 저희 우리 임명되신 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전에는 전산화되기 전에는 표기라는 게 있어서 문서 표기든 무슨 표기든 다 붙여가지고 내구연한이든 그런 게 다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사람이 예를 들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다 점검이 되고 대장 만들고 다 했는데 지금 이제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전산에서 입력하고 그 물품 번호만 갖고 부여하는 이런 관리 체계가 되다 보니까 과연 거기에서 소실이 되거나 망실됐거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돼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소재나 이런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럼 관리가 그만큼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예산 갖고 사가지고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다.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문제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업무 차량도 마찬가지 고가의 또 장비나 고가의 차량이든 고가의 이런 우리 전자 관련된 거든 뭐 이런 우리 책상이든 이런 비품이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워낙 많은 고가의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다. 이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서 그 관련된 체계를 다시 정비하시고 그 전산 시스템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좀 들었거든요. 그 시스템이 있으면 여러 가지 그 체계를 도입을 해서 관리 체계가 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차량 물품 전산 관리 시스템 뭐 QR 코드든 여러 가지 이런 걸 동원을 해서 관리 체계가 좀 사람이 인력 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걸 세워서 관리 체계를 다시 구축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어떤 우리 평택시든 우리 의회든 뭐 예상 뭐 어떻게 되든 사업 편성, 효율성, 집행률 제고 저번에도 우리가 결산 며칠 전에도 했지만은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편성을 하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집행이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올해도 아마 그럴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고민해서 집행을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하기가 좀 그렇다 이 사업은 그러면은 좀 집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고민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고 발생 사유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관련된 팀장님들이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이렇게 업무에 반영을 해서 예. 이렇게 좀 예산 집행도 좀 불용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무국 뭐 예산 편성 매뉴얼 정비를 하든 예산 집행 평가 기준 강화를 하시든 중복 형식적 사업 정비 불용 최소화를 위한 사전 검토 시스템을 마련하시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관련 조례 규칙이나 이제 체계적 정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의회도 여러 가지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나 이게 너무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 뭐 제가 좀 몇 개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워낙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가 한 뭐 600개 이상 시하고 관련된 600개 이상이 된다라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조례와 규칙이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불필요한 조례가 있거나 개정 사항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사건이 터지고 나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시도 있고 우리 의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정기 검토 의무화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 차량 물품 예산 시스템 통합 관리 체계나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서 도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나 의견 수렴, 이의 제기 등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그걸 할 수 있게 기반 확대를 좀 할 수 있게 그것도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은 내용 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동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팀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소식지 제작 및 배부 현황이 있어요. 예산이 연당 3천만 원씩 하고 있고요. 모집 방식은 수신처는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뭐 도서관 등 여러 곳들이 있는데 구독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 김상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주신 이제 의정활동 소식지 배부표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전체 발송량의 이제 절반 가량 되는 이제 구독자의 DB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제점을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구독자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2012년도 7호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2011년도부터 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DB가 그때부터 구축이 됐고 이제 최근에 한 게 이제 24년도 40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구독자 명단 혹시 좀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전체 구독자 중에 평균 약 96% 이상이 각 읍면동에 속한 단체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초기 소식지부터 현재까지 지금 1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에도 회원들이 바뀐 단체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구독자들 중에 관내 또는 관외로 이사를 간 구독자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자료에 있는 본의원이 지역구의 그 단체분들 중에도 현재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구독자 목록에서도 이제 새로 생긴 이제 용의동, 동삭동, 고덕동 등 분동된 행정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에만 배송을 하고 있고 구독자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업데이트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중복되어 있는 구독자 필터링을 해 보시면은 동일 인물과 주소로 중복되어 있는 건들이 상당히 겹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는 초창기에 2,08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364명입니다. 매년마다 감소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34% 정도가 감소됐고요. 우리 시 인구가 소식지 년도 기준에서 43만 명에서 64만 명 50% 상승하였고, 그리고 시의 또한 규모 상승, 의원 정수 상승, 그리고 직원분들도 정수도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구독률은 혼자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랜 시간 동안 근본적인 그런 그 문제점을 발견을 하지를 못한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대응 자체가 지금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일반 구독자 확대 및 올바른 구독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 신청자 비율이 전체 구독자에서 5%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체분들 초창기에 단체분들한테 이제 구독 신청을 받은 이후로 그 뒤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의 구독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리고 배송에 대한 수신율 확인 또한 저희가 수신율 또는 반송률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에도 전혀 지금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이런 근본적인 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의회 소식지가 그만큼 드리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좀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SNS 채널을 이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의회 소식지가 과연 요즘 같은 트렌드에 맞춰서 과연 맞는 사업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안 되면 몇 가지 좀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지를 우편만이 아닌 이제 이소식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구독자분들이나 신규분들에게 이제 문자나 알림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 비용이나 그런 뭐 선거법 쪽에서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유튜브 링크로 지금 대체하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의회 홈페이지에만 지금 소식지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SNS 채널 우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서는 의정 산책에 대한 업로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고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 의정 소식지가 과연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의정 소식지인가? 우리가 과연 시민들한테 의정 소식지를 배부를 하는 것이 과연 전달적인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점 하나가 있는데 구독 신청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접수 방법이 우리 책자에 보면은 가장 뒤편에 이제 신청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신청서가 있는데 이거를 수기로 작성을 한 다음에 메일을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그 접수하는 방법에 상당히 지금 뒤처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른 홍보 채널들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QR코드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정작 구독 신청서는 수기로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고 팩스로 보내라는 방법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춰서 이게 맞는 방법인가? 아직까지도 동떨어진 방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이상을 좀 진행하는 이게 사업인데 전혀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점검 자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종합하여서 재정비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하셔서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리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그러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의회를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경로가 검색 포털이죠. 우리 의회 홈페이지 도메인을 기억하고 입력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평택시의회가 어떤지 궁금하면 가장 많이 찾는 경로가 검색 포털하고 이제 지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5대 검색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 또한 이제 지도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각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각각의 포털을 검색을 했었을 때 하나의 공통된 이제 링크가 되어야 되는데 N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점유율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요. 다만 G사, B사, N사, 다른 이제 검색 포털에서 검색을 하였을 때는 의회 홈페이지 메인이 아니고 다른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오류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의 좀 예를 보여드릴게요. 모니터가 없어서 그냥 좀 대충 저희 프린트 해온 거를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G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검색률로 따지면 두 번째인데 지금 제일 가장 평택시의회를 치면 상단에 나와 있는 게 의안 검색 쪽으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의안 검색으로 링크가 이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도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웹사이트 추가라고 나오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건 업데이트가 됐어요. 굉장히. B 포털 검색 사이트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의안 검색이나 다른 페이지로 링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서 우리 평택시의 전화번호가 전혀 다른 전화번호로 나옵니다. 상당한 정보의 오류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다른 G사의 검색 포털에서는 아예 평택시의 사이트 자체가 없습니다. 검색을 하면 나오질 않고요. 지도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점유율이 높은 N사의 지도에서 평택시의회를 검색하면 제가 초창기 때부터 의원 시작하고 나서 초창기 때부터 얘기한 도메인 오류가 아직도 있습니다. ptcouncil.net으로 나옵니다. 예전에 쇼핑백에도 그거 나와 있어서 제가 지적해서 바꿨는데 이 문제는 이 도메인 오류가 링크를 했었을 때는 아예 그냥 그 블링크로 나오는 거죠. 이러한 오류들이 사실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번에 관리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고 시민분들이 평택시가 궁금해서 들어올 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를 좀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N사회 같은 경우에서 우리 시의회를 검색한 것과 다른 시의회를 검색했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 링크만 메인으로 링크가 되어 있지만 다른 시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했었을 때 우리 시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이라든가 소식들 그리고 다른 SNS 페이지들이 전부 다 링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언제 하셨죠? 예, 올해 했었습니다. 올해 언제 정확히 언제시죠? 예산 세워 가지고요. 예, 올해 초중에 완료를 예. 예산을 그 작년에 그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요. 작년에 이제 빨리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회기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의장님 이렇게 되는 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게 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아직 우리 시
홈페이지 리뉴얼은 완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인 건가요? 아닌데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메인 화면하고는 이제 다 수정을 한 상태이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 세워가지고 했을 때는 그 상임위별로 하고 청소년 외에도 이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이제 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메인 화면만 이제 위주로 지금 해가지고 수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 메인에는 바뀌었는데 상임위원회를 링크를 했었을 때 그 예전 홈페이지 페이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설된 부분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 개선해야겠죠. 네,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특별위원회인데 특별의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에 보시면은 현역 위원님들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장님은 그냥 예시로 드릴게요. 그 직책이 정확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어떠한 위원장인지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상임위원장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들어가서 봤었을 때 과연 정보 전달력이 그냥 위원장이면 그냥 위원장인가 보다 하는데 어떤 위원장인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리팀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 이제 신설이 되고 그 가장 시의회 홈페이지나 여러 경로들 포탈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큰 역할을 기대를 하겠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의회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 31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 의원과 직원 한 58명 살림을 꾸리시는 우리 의회 사무국장님과 우리 각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애쓰시는 거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의회에 그 31페이지에 보면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그 작년에 예산이 2천만 원이었네요. 홍보물 구입 예산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2천만 원인데 제가 그 물품을 늘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물적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물품을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11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조금 이렇게 의회 방문 기념품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은 좀 허접하다고 생각을 할까 뭐 이런 물건들도 때로 저기 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볼 때 좀 저는 그 외부인들이나 우리 외부 인사들 의회 방문 손님들한테 드리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의회를 상징할 수 있고 평택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좀 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매번 드렸는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런 물건들이 좀 별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받은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시정 요청을 드렸는데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있는 기념품 목록은 현재 있는 품목 목록으로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린 거고요. 예. 여기 25년도에는 그 지금 공무국의 출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외국과의 그 관계에서 교류, 예. 이렇게 우리 기념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시를 이렇게 좀
표현하는 어떤 기념품류, 그다음에 그렇게 실용적이고 보편적으로 쓰는 용품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시안들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미리 구입해 놓고 있진 않고 그 필요한 시기마다 그 한국 전통적인 형식의 뭐 카다로그, 그다음에 평택시를 대표하는 카다로그, 뭐 이런 카다로그 목록은 지금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필요한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좀 그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 저희들이 국내에 벤치마킹 갔을 때도 타시곤에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방문 기념품과 비교해보고 또 저희가 이제 국외 연수를 갔을 때도 이렇게 가지고 가 보면 진짜 평택시 상징적이고 고유의 어떤 그 마크가 새겨진 이런 물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떤 때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도 조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 흐뭇하지 못하고 조금 좀 겸연쩍은 이런 그런 기회도 저희들이 몇 번씩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구입하고 이럴 때 좀 내실 있고 의회를 상징할 수 있고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고유의 어떤 상징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물건을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를 부탁하면서 제 의견을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네, 김영지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유정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까지는 아니고 좀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우리 의회 의정활동 그 지원을 위해서 자료 요구나 수집하고 조사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이렇게 보통 이제 정책 지원관 통해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이제 그 의원님들로부터 목록을 받아서 정책 지원관들이 이제 그 내부 결제를 통해서 시로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소관부서에 자료를 협조받고 있습니다. 네, 그 협조 문서는 팩스로 가는 건가요? 이메일로 가나요? 저희 시와의 관계에선 전자문서로 전자문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 행감 자료는 보통 의회에 언제 제출되나요? 우리 요구한 자료들 도착하는 시기. 보통 의안이 이제 그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10일 전. 예, 그 제출 기한이 되기 때문에요. 예, 저는 이제 이미 의례적으로 알고 있고 익숙하지만 그게 반드시 개선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 지방의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것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다양한 자료 요구를 하고 상시로 요청을 하면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요청이나 회신 과정이 수기 문서로 가거나 혹은 의회 사무국에서만 가는 자료 그 전자메일로 해서 간다든지 전자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의정 활동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한계가 생기거든요. 오고 가는 그 시간에 그 텀이라든지 혹은 뭐 자료의 세분화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번을 오가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 거쳐지면 아마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과정으로 인해서 좀 한계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료 요청을 할 때 답변의 이력 관리 체계가 좀 미비하고 우리가 언제 보냈고 언제 받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반복되는 요청이 생기기도 하고 회신이 누락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집행부도 의회 사무국도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전국 광역 지자체, 뭐 인천이라든지 수원, 경기도의회 그리고 서울, 세종시나 이런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 그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문서 요청을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이력이 남고 바로바로 회신에 대한 어떤 통보가 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사무국에서는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에서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의원님들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말로 하거나 그렇죠. 정책지원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DB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를 좀 DB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반복되는 요청하지 않고 의원님들 간의 공유도 필요하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반기 때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까? 정확히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간에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로 집행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자료 요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이렇게 전화로 하죠. 그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보고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면 보고도 하시고 자료 제출도 받고 이메일을 통해서 받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 그 시스템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좀 더 저희도 좀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좀 확인을 좀. 그 의정 자료를 좀 전자유통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정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을 때 공유할 수 있는 것 우리 그때 홈페이지에도 한번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 나왔었죠. 전반기 때도. 예전에 시스템 구축 그 진행이 어떻게 있었었는데.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 홈페이지 상에 하나 이렇게 만들긴 했었는데 사실상 그 이용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수기 방식의 그 자료 요청 체계가 아니라 사무국 자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집행부 어느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할 수 있고 메일로 회신을 그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한번 유형을 좀 보시고 평택시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번거롭고 이게 뭐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의원님들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자료 그 이력이 남지 않아서 다시 재요청하고 뭐 이런 상황들 의원님들이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챙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의정 활동 지원을 하시는 사무국이고 또 뭐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DB화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한 좀 더 집중해서 의정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사례를 저희가 좀 차분히 살펴보고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뭐 의회 사무국에서만 준비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집행부 우리 시청하고도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 같은데 한번 면밀히 이렇게 보셔갖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간우 의원님. 예, 이간호 의원입니다. 짧게 우리가 이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간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오전 9시에서 10시면 곧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위원장님들이 4분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또 긴 시간에 좀 질의하는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도 있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의회에 대한 부분은 시간은 이렇게 1시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뭐 오후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가서 충분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봐야지 1시간을 기간을 두고 사무감사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터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의회에서 지금 도서관리 현황에 대해서 짧게 지금 뭐 재고라든지 그다음에 도서 구입 목록 같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간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지금 수화 통역이 오잖아요. 지금 회당은 얼마씩 되어 있죠? 수화 통역 우리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용역을 연간 이제 체결해서요 한 330만 원 정도. 330은 아는데 예.
그 330 부가세 플러스 330일 거 예. 아니에요? 그럼 회당 얼마를 계산한 거예요? 저희가 본회의에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본회의하고 2차 본회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기 그러니까 때는요. 회당 얼마로 계약이 된 거냐? 그건 나중에 그럼 말씀해 네네. 주시고요.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나중에 말씀 듣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애국가를 보자 화면이 뜨잖아요. 전광판에 거기에 수화 통역이 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수화 통역사한테 얘기하면 그 화면을 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를 다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고 우리 의회도 안 바뀌고 있어요. 특별히 제작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수어통역센터 얘기하면 그 수어통역이 돼 있는 화면이 뜨거든요. 그걸 좀 받아서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저희가 그 정책지원팀과 관리팀이 이제 순차적으로 신설이 되면서 이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업무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정책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외 입법 동향이나 이슈도 정리해서 주간 정책 보고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 그 정책 지원하실 때 관심사에 대해서는 그 의정도서를 좀 추천해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해서 해주시고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홍보하는 방식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감사 사례집이 매년 집행부에서 발간이 되고 있는데 의회에 정상적으로 배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필수적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배포가 안 되는 부분 체크하셔서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회에 배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 사무국 운영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평택시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